있는 팩트만 그대로 좀 말씀드리죠. 예, 조금 이 사건은 좀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빨리 이게 좀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벌써 한 일주일 가까이 한 4, 5일 됐죠.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예. 지금 논란이 일어나서 이 베이시볼에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예. 뭐 유니콘님 적어주셨습니다만 쌍방 주장이 다른 거기 때문에 소송 가서 싸워봐야 할 이야기니 굳이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뭐 주변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예. 당사자들의 문제인데 일단 알려진 사실만 말씀을 드리면 다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나균환이 가정폭력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나균환 선수의 아내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나균환 선수 인정하지 않았나요? 예. 구단 측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고 나균환은 해당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나균환 선수의 와이프 입장에서는 나균환의 아내 A씨는 작년 여름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참아왔다고 주장을 함과 동시에 불륜을 저지른 그 상대는 3년여 그리고 부인과는 3년여의 교제 끝에 2020년 결혼을 했어요. 부인의 주장에 따르면 나균환 선수의 불륜 상대는 유흥업소에 다니는 B씨다. 나균환은 그동안 처가에서 용돈을 타서 생활을 했고 B씨와 관계를 맺은 뒤부터는 그 여성으로부터 용돈을 받았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흔치 않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는 아까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용돈을 주면서 만나는 게 보통 사례 아닙니까? 많은 경우 그랬었죠. 근데 용돈을 받았다. 받았다 해서 저는 오타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좀 확인했는데 정말 용돈을 받으면서 사귀었다고 이제 어디까지 이거는 아내의 주장인데. 예.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나균환 선수의 부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즉 나균환 선수의 장인이 사준 차량에서 나균환 선수가 블랙박스를 끈 채 애정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고 장인이 사준 차가 무려 석대랍니다. 석대. 좀 놀랍습니다. 석대를 한꺼번에 사주진 않았을 것이고 한 대 사주고 바꿔줄게 한 대 또 사주고 또 바꿔줄게 이렇게 사줬을 거 아니에요. 석대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연봉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야, 아버지가 세대를 사줄 정도면 좀 평범한 집안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외적을 보기도 어쨌든 그 나균환 선수의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 위해서 차를 석대를 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외도를 추궁하자 나균환 선수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가정폭력을 행사해서 경찰이 출동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딸이 유치원 간 사이에 나균환이 와서 몰래 데려갔다는 거예요. 또 경찰에 신고하자 시부모로부터 정신병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균환 선수의 부모님으로부터 이 부인이 너 정신병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나균환 선수의 와이프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 정말 가정사는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진짜 양쪽을 다 들어보고 정말로 약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가봐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모든 가정사를 보면 양쪽 주장이 무조건 다릅니다. 때렸다, 안 맞았다, 안 때렸다, 뭐 이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게 좀 진정되고 여러 가지 이게 왜냐하면 또 법적으로 가면 법적 해결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좀 안정을 찾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현실을 보기 때문에 저 때는 약간 눈이 약간 뒤집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현실감을 찾으면 또 여러 가지가 좀 팩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어느 게 팩트인지는 알 수가 없죠. 큰 줄기로 얘기하면 난 참았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았는데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고 폭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우리 아빠가 차를 석대나 사줬다. 뭐 이러저런 하여튼 굵직굵직한 내용인데 반면 또 나균환 선수가 또 주장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배우자를 때린 일이 없다 라는 얘기고요. 배우자를 폭행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배우자가 이렇게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을 겪어서 뭐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난 한마디로 때린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오은영 씨인가? 네네. 그 결혼 지옥일에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 뭐 저 엄청 봅니다. 그거. 약간 진짜 나균환 선수가 폭력을 행사를 했으면 그 힘에 그 덩치에 뭐 외상이 엄청 심했겠죠.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약간 그 과정에서 밀치고 막 이런 것도 폭력으로 막 이렇게 다 이쪽에서 받아들일 때 다 폭력으로 받아들이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나균환 선수 주장으로는 배우자가 망치로 문을 부수고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해서 나균환을 협박하고 달려들어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출동한 것이 당시의 실제 사실관계다. 자해를 시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 그것도 더 말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한쪽은 나 맞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한쪽은 나 말리느라고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도와 불륜 관련해서는 나균환 선수 주장으로는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한 여성분이 동석했고 그분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긴 하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다.
남녀 관계는 솔직히 말하면 더 깊게 들어가봐야 하는 거고 예. 일단은 뭐 본인이 뭐 아니라고 하면 뭐 어쩌겠습니까? 자 이제 보겠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는 구단으로부터 받는 낙윤환의 돈을 관리했고 원 부인이 관리를 했고 그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사용했다. 낙윤환은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없다. 비시즌 기간인 12월 1월에는 구단에서 지급되는 수입이 없다. 야구 외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 시즌 기간 중 지급받은 수입을 모두 소비한 이유로 잔고가 부족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선수들은 딱 10달, 10개월로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저도 아까 좀 궁금했던 게 이게 통장 관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낙윤환 선수가 관리하는데 돈을 안 줬다 그러면 좀 이해는 좀 하겠는데 지금 보니까 부인이 관리했는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프로야구 선수는 10달이거든요. 무조건. 10달 계약이죠. 그럼 뭐 1억 900이면 한 달에 1,900만 원씩 1,090만 원씩 1,090만 원씩 그렇지. 10달에 나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12, 1월 달 쓸 거를 약간 비추가거든요. 그때는 월급 안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총각들은 약간 이런 데 좀 딜레마에 빠져요. 네. 총각들이고 뭐 어머님한테 월급 받는 사람은 12, 11이 굉장히 생활비에 쪼달릴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뭐 200, 300 받아서 그냥 뭐 다 쓰고 나면 막상 12월 달 딱 되면 정말 돈이 카드값 메꿔놓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없죠. 닥칩니다. 근데 가정이고 관리를 하면 이 12일은 조금 둘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네, 하여튼 그렇다고 얘기했고 낙윤환은 별거 중이던 그 시절에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하원시켜서 장난감을 사주러 가는 길에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난 아이를 몰래 데려간 사실 결코 없다. 아내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데려갔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아까 이제 폭력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네. 이제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약간 뭐 이렇게 밀쳤는데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지금 또 뭐 낙윤환 입장에서는 그냥 보고 싶어서 장난감 사러 갔는데 그걸 뭐 말을 안 하고 가면 납치라 그러면 납치가 또 되는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양쪽 주장이 극명하게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완전히 말이 바뀌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팩트를 저희가 말씀드렸고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이런 게 아니고 롯데 얘기를 결국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해 시즌 전에 서준원 문제 있었죠. 올해 낙윤환 선수로 또 시끄럽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푸닥거리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지금 아무래도 뭐 롯데가 조금 또 인기 구단이고 지역이고 인기 구단이기 때문에 또 약간 사생활 더 조심해야 돼. 원래 이게 인기 구단들이 사생활 조금 더 조심해야 돼요.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간 LG 트윈스 그리고 이제 부산의 롯데 이런 워낙에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이 훨씬 심하고 또 그런 유혹들이 훨씬 많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난해 롯데 시즌 초반에 낙윤환이 혼자 끌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얼마나 잘했냐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낙윤환이라는 이름 석자를 사실 지난해 확실하게 팬들에게 강요를 시켰고 올해 그 기대에 대한 부분은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어떤 가정사는 우리가 다시 얘기한다면 결혼 지옥을 보면 진짜 수많은 부부들이 겪는 가정사잖아요. 네네. 사실은 뭐 물론 아무런 문제 없이 가면 좋겠지만 제가 그 보면서 야 정말 한두 부부가 겪는 게 아니라 이게 살다 보면 진짜 많은 걸 겪는구나라고 생각할 만큼의 어떤 가정사는 거의 개인사에 가까운 일들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서준원 선수는 아예 이제 범죄로 낙인이 찍힌 거고 이거는 거의 개인사인데 이제 폭력이 나왔을 때 조금 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른데 일단은 이거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개인사죠, 개인사. 근데 개인사지만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유명인이라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럼 유명인이라 본인이 좀 그렇다고. 빨리빨리 좀 해결을 하는 게 맞죠. 팀에 더 이상 누를 안 끼치려면. 예. 미스터 초이님이 분류는 모르겠지만 업소 종사자 몇 차례 만난 거는 맞는 것 같네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야구는 분위기잖아요. 예. 개인의 능력치도 중요하지만 분위기고 사실 야구 선수뿐 아니고 유명인들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것도 이제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어떻게 보면 단장이 그런 일이 있었고 예. 원래 이제 감독이 그런 일이 있으면서 빨리 이제 정비를 많이 그러니까 빠른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낙윤환 선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뭐 작년에는 그 1선발 비슷하게 이제 팀을 이끌어갔고 낙윤환 없었으면 롯데 시즌 초는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또 물론 굉장히 중요한 3선발 안에 들 수 있는 4선발 안에 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렇게 한번 삐걱대면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팀 전체한테 해가 가죠, 사실은. 그리고 최근 팬들이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은
물론 첫 번째가 야구 잘하는 겁니다만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인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나균안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아무튼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 네. 어느 정도의 치명상을 입은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완전 회복되고 간다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 당장 폭행이란 게 어떻게 나타나지 않으면 뭐 제재를 받지 않아서 시합은 나오고 하겠지만 이 멘탈이란 거는 그걸 팬들의 어떤 생각 매일 신문에 나오고 어떻게 보면 또 야구장에 나갔을 때 그 여러 시야들이 있잖아요. 보는 팬들이 3만 명이 온다면 본인만 생각하는 그런 시선들 때문에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재기량이 안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저 사채업자님께서 롯데 정신 차려라 매년 사고침 이걸 성인들 상대로 구단이 뭘 또 어떡하겠냐고. 구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제가 얘기했지만 이 프로 선수들은 다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고를 치면 그냥 개인 사업자 망한다 생각하면 돼요. 구단은 이네들을 그냥 고용주가 아니라 서로가 사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년 1년 계약을 하고 뭐 물론 뭐 5년 6 계약한다 하지만 그 계약 안에 지금 미국도 그런 일 많잖아요. 계약 안에 어떻게 큰 사건이 있으면 다 계약 해지해요. 돈을 못 받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구단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네. 팬 여러분들도 이 개개인들이 다 이 선수이기 전에 개인 사업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잘못되면 본인 사업 망합니다. 그냥 쪽박 차고 그냥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최 의원이야 내가 롯데 구단주야. 물론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 진짜 상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구단주 입장에서 딱 보면 물론 개인사로 취급하고 넘어가주면 좋은데 예를 들면 선수 개인도 이미지지만 구단의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룹의 이미지도 있고 네. 매년 앞두고 이런 얘기하면 구단주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야. 롯데 단장 들어와봐. 예. 대표 들어와봐. 왜 이래? 매년 왜 이러는 거야? 예. 이런 얘기 안 나오겠냐고. 맞습니다. 야, 난 지금 돈 써가면서 적지 않은 돈 써가면서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러는 거야? 얘기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구단 측에서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대처 방법 그리고 약간 회의를 하고 뭐 긴급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지만 네. 이런 개인사들은 결국은 이제 개인들이 해결해야 돼야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고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할 거 아니야. 바보 같은 것들. 야구 잘하면 부와 명예가 확보가 되는데 왜 저 개인사를 통제 못해서 저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감독이든 선수든 뭐 코치든 다 이제 각자의 어떤 다 성인들이고 맞아요. 이게 뭐 가족이 있다는 건 뭡니까? 총각도 성인인데 더구나 가정이 있다는 걸 한 가정인을 어떻게 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거 이제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죠, 사실. 그렇죠. 이혼할 수도 있어. 네. 뭐 다시 재혼할 수도 있는 거고 재혼했다가 또 이혼할 수도 있고 3번 4번 결혼하고 이혼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진 어떤 이게 좀 모양새가 안 좋잖아.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개인에게도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딘가에 다 누군가 소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난해도 올해도 왜 시즌 앞두고 이러는지 그러니까 기아나 롯데나 하여튼 잊을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왜 굉장히 약간 팀 분위기 전환을 저는 잘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김태형 감독이 오고 좋은 코칭 스텝이 오고 이번에 이제 신동빈 회장도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지바 롯데하고 완전 정말 1군 교류전도 붙이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회장까지 공격적으로 이제 구단을 좀 밀면서 뭔가 분위기 반전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근데 또 이런 정도도 극복해야 프로 구단이기 때문에 팀이 정말 강하다면 나균환 선수의 개인사 때문에 사실 팀이 흔들리면 안 되죠. 이미영님께서 우리 저 최익성 위원님께 결혼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어떡할까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이럴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을 완전 싹을 잘라버리자는 얘기야. 그럼 끝까지 혼자 갑니까? 네. 솔로 지옥으로 그냥 갑니까? 지옥 아니에요. 고독을 즐기는 거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아니 뭐 그런 얘기할 아니 입장은 뭐 아니지만 고독 좀 즐기실래요? 고독 정식 한번 드실래요? 근데요 이게 뭐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을 해도 안 해도 힘든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어떤 저런 사건 사고도 본인이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하나의 어떤 집합체를 전 그래 보이지만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고독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혼자 사는 인생이 마냥 편한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다음 주제는 결혼이냐 솔로냐 그걸로 가야 되겠는데. 진짜 나는 그런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야구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야구를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나균안에서 제가 개인사다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사 고민 올려주세요. 저희가 또 저희 나름대로 도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언니인으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는 게 어렵습니다.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다는 건 한마디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판단이 늘 옳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오판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잘했지만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롯데 팬 여러분들이나 여러 뭐 나균환 선수 여러 사람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은 롯데가 이제 나균환 선수 한 명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니까. 안 되죠. 프로란 건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승엽이 빠져도 삼성은 안 흔들립니다. 그럼요. 그렇게 가야 강한 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한 명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보이지만 강팀들은 절대 안 큰일 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 무식한 쌈바님 롯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건 기강 문제다. 드래곤님 이 중 하나는 부분적 거짓말이다. 티나님 그냥 어린이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린이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최근에는 세대 간의 갈등이 많아서 초등학교 1학년이 5학년한테 늙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하는 경우야 이게. 카이저님께서 롯데 기아 시끌시끌하니 팬들만 속 터지죠. 미스터 초이님 이승엽 빠지면 흔들림. 아유 이승엽 빠지고 삼성이 우승 몇 번 했는데요. 박홍재님께서 들어오셨고요. 결혼 중에 업소녀를 밖에서 여러 번 만났다는 건 유명인으로 일단 도덕적으로 끝난 거지. 마이크 디노님께서 하여튼 여러분의 의견을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뭐 부부 문제는 부부만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좀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하지만 기다려 보자고요.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또 책임을 나균환 선수 본인도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다만 이런 일들이 팀에 악영향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여러분께 드립니다.